디자이너 이준천 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업계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신인으로 불렸습니다. 공모전 수상만 30번,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인생의 모범 답안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잘 되리라 생각했죠. 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에 휩쓸려 돌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4세 나이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나자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기에는 한 번뿐 인생인데 너무 절실한 거예요. 절실해지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취업에 매달리기보다 오래전부터 품은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 씨. 통장에 남아있던 600만 원을 모두 털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넉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졌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신 있는 그림 솜씨를 발휘해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스케치한 이 엽서들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엽서를 팔았어요. 그래서 엽서를 판매해서 또 여비를 모아서 또 여행을 하고. 거리에서 스케치한 그림 엽서를 관광객들에게 팔아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벌었고 그 후로도 1년 넘게 그림 여행을 하며 모두 33개국을 돌았습니다. 돈만 번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귀중함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된 실패한 디자이너인데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그림들을 되게 즐거워해주고. 여행에서 얻은 성취감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작은 회사를 세운 이 씨. 전국을 누비며 스케치를 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손그림 여행지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그린 서울지도, 저마다 개성 있는 한강의 다리들, 도심 속 자리 잡은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가난한 배낭여행자 시절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니까 그 풍경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행이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을 바꾼 거죠.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극적이진 않아도 멀리 해외로 떠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의 기회는 어디에나 열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한 전통 공방. 대학 졸업반인 이지혜 씨는 지난달부터 장인에게 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잖아. 이렇게 끼고 이럴 때 꼭 옆을 봐주고 이렇게. 예술이론을 전공 중인 이 씨는 진로를 고민하다 책 속의 예술 말고 진짜 배기를 경험해보고 싶어 공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론은 일단 대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일단 대학교만으로 알 수 있지 않죠. 4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어렸을 때는 그 전공이 있으니까 그 전공을 살리는 미래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장인은 젊은 제자가 단순히 연 만드는 기술만 배우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삶의 지혜까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잃지 못하면 고꾸라지고 높이 오르려고만 욕심을 부리면 찢어져 버리는 게 전통 연의 속성. 연은 꼭 이 인생의 삶과 똑같아요. 네 줄 중에 세 줄은 팽팽하지만 한 줄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진 것은 마음의 여유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유비무한 연이 뒤집어지지 말라는 여유를 가져가는 거지. 주변에선 모두들 취업 준비, 영어 공부에 매달리느라 숨 돌릴 겨를도 없는데 혼자만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이지혜 씨는 연을 만들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한다기보다 연 만들고 있으면 연 하나 완성되는 거? 뭐 그런 거에 너무 목표를 멀리 두지 말고 짧게 둬서 매일매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비어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개비어란 원래 해외의 유명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여행이나 봉사활동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개비어족에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개비어족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이지만 한국에선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부터 30, 40대 직장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방황, 고민, 여유 이런 단어들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인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취업이나 진학 등 일상의 궤도에 일단 올라탔다가 나중에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공을 정할 때나 뭐 취업을 할 때도 남들의 평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이후에, 그러니까 뭐 20대 중후반부터 뭐 30대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장지은 씨와 최지영 씨도 그랬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오히려 30대가 제2의 사춘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반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두 사람. 10년 넘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금 이 길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도 빨리 찾아야 되고 미래도 빨리 찾아야 되고. 근데 사실 저희 인생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20, 30대 다 살고 죽는 게 아닌데 정말 20대에 뭔가 해놓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애써 들어간 직장을 포기해가며 얻어낸 반년의 자유시간. 스스로의 길을 찾았을까? 근데 솔직히 아직도 그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걸러내기는 했거든요. 내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나와 안 맞아.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씩 걸러내고 이제 제가 그나마 폭을 점점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로도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선 분명 포기해야 하는 게 있고 나이가 들수록 포기해야 하는 것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자전거 여행가이자 작가인 차백성 씨는 지난 2000년 50살 나이에 대기업 상무이사직을 던지고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열병이라 그럴까요? 그 인생이 꼭 이렇게 끝나야만 되나 하는 그런 강한 의문 때문에 꿈이라는 게 이제 나이 먹을수록 자꾸 퇴색되는데 남들 눈엔 깜짝 도전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40년 넘게 생각했던 꿈이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건 가족 때문. 자신의 꿈만을 위해 식구들을 괴롭힐 수는 없기에 24년 동안 묵묵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한테는 절실해도 다른 사람에겐 사치로 보일 수도 있는 일. 아빠 자전거 타려고 회사 그만둔다며. 그래서 그렇지. 아빠는 옛날부터 꿈이 자전거로 세계를 여행하는 거였어. 그랬더니 그러면 주말에 타면 되잖아요. 더 늙기 전에 자전거 일주를 떠나고 싶다고 힘들게 꺼낸 말에 아내는 가족을 위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기회는 온다고 차 씨는 말합니다. 젊은이들한테 절대 조급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가고자 하는 그 길은 10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지도 모르는 도전. 불투명한 미래가 자꾸 발목을 잡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는 사람들. 지금까지 저는 주어진 일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동료들이 그랬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근데 계속 가거든요. 계속 시간이 가고 10년이 넘고 책이 나오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관계없었습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잠시 내린 사람들.
날 두고 기차가 떠나버리면 어쩌나